임성수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대주시면. 네, 저 바로 연출한 임상수고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이렇게 맛있게 지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봐주시는 것만 알고 감사하고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승역으로 출연했던 김대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관 오는데 그래서 오늘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역 연기한 김연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봐주시고 GV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GV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하니까 한 명밖에 없네요. 미용실 원장 해수역 강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속과는 또 사뭇 다른 모습들이시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라서 조금 배우님들 실제 모습과 캐릭터가 교류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시사회 때 한번 이 팀을 만나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객과의 대화 때는 정말 다정하고 재밌는 분들이니까는 영화랑 너무 관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객석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종욱 배우님 마스크 벗으시면 정말 귀여우시고 좋으시거든요. 좋아하지 마시고 저도 그거는 사실 많은 애정에 마음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8호가 개봉을 하고 또 관객분들 만나고 있는데 개봉해서 분들 만나는 소감 어떠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네, 저는 개봉하기 전에 한 8월 달부터 이 개봉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일주일 지나고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생각을 못하는 시간인 것 같고 되게 들떠있는 시간이어서 저 스스로는 이런 경험이 났어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응들을 계속 볼 때 즐겁기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이게 약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합니다. 사실 첫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이 처음 개봉했을 때 만났던 분들은 잘 못 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다음에 활동할 때도 계속 기억이 난다고 하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거리가 가까우니까 앞으로 계속 작품 만드실 때 오늘 관객분들이 그만큼 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 배우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딱 얘기가 남으시네요. 여기 더 남으셨나요?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개봉하고 개봉 전부터 집을 인사다니고 있는데 이게 개봉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관객들을 만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고요. 이런 과정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나뵈서 너무 좋고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릴 말씀 없이 너무 풍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사실은 이 작품이 다른 관객과의 대화 때나 아니면 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8호가 지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내년이 되어도 아마 질문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분 궁금증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파송송님께서 마지막쯤에 3층에 있었던 캐리어가 도우가 모텔에 나서면서 1층에 놓여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그 캐리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라는 걸 관객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도구가 착한 도구라면 미리가 와서 그 가방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내려놓은 걸 수도 있고, 그 보통 뭐 스릴러에서 여행 가방 안에 시체를 넣으니까 시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하성수님 좀 의문이 해결되셨나요? 동사를 끄덕거려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TV 보는 무진님께서는 아직 영화에서 못 벗어나서 배우님이 가까이 뵈서 좋은데 무섭다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하지만 눈으로 최대한 웃으시면서 관객분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워허허님께서 보면서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가 많이 떠올랐는데, 젊은 남자는 우리 김대건 배우님이 연기하신 역할이죠. 욕망의 집합체인 건지 단순 약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청란인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보는 분들이 선택하고 자기가 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자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존하는 인물인데 도우가 어떤 정신착란 중에 만들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거를 단정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가지면서 영화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김대건 배우님이 그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톤을 어떻게 잡고 보여드려야 될지. 지금 관객분들이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고민들 많이 하시면서 만들어 가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승이가, 그러니까 도우가 예를 들면 어떤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듯한 어떤 억압과 그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호승이 봤을 때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어떤 약간 신적인 존재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캐릭터를 잡아갔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누가 범인이고 어떤 호승이는 뭐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좀 어떤 전개 속에 그 캐릭터가 너무 갇혀버릴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최대한 이상하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이상한데 영화 속에서도 그 모텔 안에서의 호승의 얼굴이랑 또 어두울 때의 호승의 얼굴이랑 자연광일 때 얼굴이 조금씩 달라요. 많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섬찟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되게 대건 배우님 섬세하게 연기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용안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벗으면 굉장히 귀엽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라서 오늘 최대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따가 이벤트를 아마 올리시긴 할 것 같은데, 백스타 측에서 그 전에 관객분께서 예전에 저희 8호로 산행시대 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함으로 배우님들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얘기가 들어와서 조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정말 배우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오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 해주세요. 잠깐만. 강. 그렇지.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강. 강하고 말. 말도 안 되게 다시 할까요? 예, 저 조금만 시간 주시면 예, 작가님이죠. 우리 김영길 작가님. 김영길 작가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김밥 먹고 싶다. 연꽃이 핀 곳에서 교집합은 없는 것 같아. 작가님께서 문장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아주 안 좋은 얼굴이었던 김대건 배우님. 김을 밥 한 숟가락 위에 올려서 대 대기했다가 건대 입구에서 먹어야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중옥 배우님 이제 8호가 끝났으니 중심을 잡고 옥처럼 빛나리라. 이상님이 대미를 장식하시는데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수 감독입니다. 후까지 했어요. 임상수 감독입니다만. 삼행시 잘 모르세요? 다음에 하셔야죠. 강말구 배우님 아직 안 끝나셨죠? 네네네. 먼저 하시고 감독님 할까요? 강말구 배우님 다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말도 안 되게 금싸라기 같은 나. 네, 강말구 배우님이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김상수 감독님 다시 해볼게요. 임상수 감독입니다. 상황이 이상하네요. 수월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관객과에 대해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부탁이나 질문을 관객분들이 손들어서 하진 않으셨는데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는 가지가지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배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또 8호 관련돼서 또 관객분들이 지금 깜짝 이벤트로 8호 삼행시를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발한 것들 남겨주시면 감독님 배우님들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삼행시로 좀 무거운 분위기를 살짝 전환을 해보았는데 강말균 배우님과 김영도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작품은 이 두 남자의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떤 수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시나리오 보시고서 두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라는 네네네. 인물이요? 저는 그 도우하고 가장 처지가 비슷한 인물이죠. 뭐 일단 가사노동도 하고 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밖에 이렇게 장사하면서 안에 또 사는 집이 살림집이 있는 구조에, 그리고 돈도 벌고, 그리고 그 간병도 하고 이런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 인물 분석할 때 도우하고 어떤 이렇게 구조적으로 같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본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제 역할을 떠나서 이 대본이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진 대본이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건축을 잘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공들여 쓰인 대본이라는 게 참 좋았고 어떤 아우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었고, 또 감독님께서 해수라는 이름을 제 본명을 거꾸로 해서 써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하게 됐고,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는 저라는 그
역할이 잊을만하면 나오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구성적으로. 그래서 조연으로서 딱 필요한 곳에만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김영규 배우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우의 욕망을 끌어내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불안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그 불안을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그림이 잘 나왔던가요? 네, 정말 그 초반부에 등장했을 때 리리와 마지막에 리리는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봤거든요. 이 호승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초반의 얼굴과 후반의 얼굴이 다르고 신기한 거는 혜수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혜수가 없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본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멜로라인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 보고 싶어서 그런 설정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립식이 가능한 영화예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를 관객들이 조금씩 바꿔서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혹시 벤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보면 더 재밌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욱 배우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되게 충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너무 예쁘신데 손발이 저한테는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손이 너무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손이 예쁩니다. 네, 어지간한 여자손 같고요. 네, 성성수기도 하고. 김정은 배우님 한번 대봐 주시겠어요? 네, 너도 예쁜데? 괜찮네. 찍어주실래요? 손을 한번 예쁘게. 실제로 영화에 손이 나오거든요. 저희 둘 손이 전 다쳤고 차에서 예, 근데 곱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신다거나 전혀. 타고나신. 네, 손에 몰빵이 돼서 얼굴에 몰빵이 돼서. 얼굴도 너무 귀여우십니다. 아, 네. 요즘 관객분들이 아주 훌륭한 삼행시들을 대잔치를 벌여주고 계세요. 근데 호구에서 다 똑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위에 거 보고 쓰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감독님 배우님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보신 관객분들 모두 로또 당첨되셔서 인생 편하게 호로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대본집 나오면 좋겠어요. 로또 되면 제가 만들게요. 호로록 프로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문학적인 중옥 러버님이세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영화는 끝이 맺었다. 로터리 근처 호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리고 하루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호수입니다. 오늘은 어쩐지 파로를 가보고 싶은데 호출 택시는 거기까지 안 간다고. 그리고 하루는 어쩌면 로맨틱 호러무비. 엄청 파도 헤어나올 수 없는 긴 로드 같은 이야기. 호러인 듯 호러 아닌 호러 같은 영화. 하루 이건 뭐죠? 로 사랑해요. 호 대박 나자. 이거는 아니면 이상이 감독과 함께 남으셔서 깜짝이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어. 한국님이에요. 심지어 제일 처음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인데 지금 관객분들이 이렇게 양질의 삼행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셨어요. 혹시 감독님 바로 삼행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삼행시는 사실 이렇게 타이밍입니다. 하. 저 이거 끝나기 전에 자기 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잘 보셨나요? 로. 로드 무비였나요? 호. 호로 영화였나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한 3주 안에 정말 훌륭한 삼행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 질문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는 네. 오, 대게를 부비적대는 낙이었는데서 마지막에 도우가 원장님 남편분에서 세 번의 노크를 하고 영화가 끝났는데 항상 세 번의 노크가 죽음과 관련된 신호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호승이 도우의 분신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시하는 연출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이야기 전개가 그 호승의 존재 이외에 제가 더 중점을 뒀던 거는 이 도우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미쳐가는가, 어떻게 정신분열 속인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제가 좀 흥미를 갖고 진행했던 것 같고, 그 맥락에서 그 노크 소리는 도우가 어느 순간 귀로 듣는 것들을 거의 환청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노크 소리가 호승 그 모텔 방 앞에서 싸우기 전에 모텔 밖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 시체 발견할 때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들을 때의 어떤 악마의 소리, 악마가 유혹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죄책감에 일어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이중옥 배우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 이어지는 도우의 상처들이 한쪽 얼굴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의도된 건지 궁금하고, 도우의 이중적인 자아도 표현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도우의 이중적인 자아는 저는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호승은 도우의 제2의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호승이라는 대건이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도우를 잘 만들어 놓으면 호승이를 맡은 그 대건이가 잘 도우로서 마무리 지을 것 같은 느낌으로 감정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쭉 연결을 해서 마지막까지 변화된 과정이 보였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한쪽에만 상처를 입다는 거는 그쪽만 좀 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 상처라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를 맞았거든요, 사실. 네, 뭐 친구한테 맞았던 것도 다방면으로 맞았고, 그렇게 돼서 사실 상처는 딱히 의미가 크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그 친구한테 맞는 장면이 미용실에 간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용실 장면 찍을 때는 그 맞은 상처가 없는 거였는데, 편집하다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CG입니다. 관객분들이 좀 혹시 또 CG가 또 있었나요, 감독님? 이 영화 CG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CG 컷이 70컷이 넘게 있어요. 그럼 가장 공들였던 CG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네, 그 맞은 그것이 제일 많이 걸렸던. 혹시 관객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CG 장면이다. 김대건 배우님 CG였어요?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격장 그 눈밭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헤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격장 표지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따로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사격장 그 표지판에 따로 사진 찍어서 거기다 심은 건데, 원래는 없었고 거의 사격장 세팅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편집할 때
여기에 사격수를 넣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 제가 이게 여름에 그 표지판을 찍으러 갔는데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 뱀이랑 되게 깊이 들어가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뱀보다 영화가 더 무서워요. 그리고 피를 뒤집어 쓰는 게 그게 2개 나오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CCTV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장면에서 피가 부족하면 또 채워주고 그 영상을 갖고 이게 왜 CG가 필요하냐, 뭐 필요 없이 그냥 금방 끝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해수 남편분이 정말 잘 뿌려주셔가지고 그거 CG를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CG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상은요. 그 장면이 CG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이 또 겨울에 강원도 상골에서 찍은 영화라서 현장에서 좀 힘든 점 없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김대건 배우님 현장 어떠셨어요? CG 아니시죠? CG로 참여했는데 사실 호승이 되게 의상이 되게 얇게 입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얇게 입고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게 조금 추웠지만 또 추워 보이면 안 돼서 입김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제일 추운 데서 제일 추울 때 얼음을 입에 물고 제가 뱉었다 대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그렇게 막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해가지고. 네. 옆에 있는 김현교 배우님께 촬영장에서 촬영 끝나고서 배우님들끼리 뭐하고 재밌게 노셨어요? 이 영화가 무거워서 영화 끝나고 나서도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됐을지 아니면 또 촬영 이후는 전혀 다르게 화기애애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촬영 끝나고 나서는 뭐 술 마시는 날도 있었고 근처 유원지에서 같이 레일바이크 탔던 날도 있었고 너무 이상하네요. 집이 레일바이크. 그 호승역을 맡은 대건이 생일날 같이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거기 강아지가 있는 동물원이었어요. 혹시 그날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음력이어가지고 생일이. 저희가 음력을 쓰시는. 음력으로 생각해서 진짜 유원지 갔던 게 되게 기억이 나고 막 아몬드도 보내주시고 선배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지냈어요. 촬영 끝나고 나서는. 정말근 배우님 사실 이중옥 배우님 말고서는 붙는 역할이 거의 없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그 회차가 3회차였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미용실 장면을 다 찍었어요. 교회 장면은 첫날 찍고, 그래서 되게 사실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3회차밖에 또 안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중옥, 중옥이랑 제가 누나예요. 그리고 남편 역할 맡은 성도연 배우 이렇게 주로 붙었는데, 이렇게 둘 다 너무 배우들이 인성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순둥이들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평화롭게 잘 찍었고, 그리고 다들 유능하고요. 잘 찍었고, 제가 성도연 배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은 이 배역을 위해서 최대 11kg를 빼셨어요. 근데 처음 우리가 만난 게 전체 촬영 전날이었나? 소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보면은 결혼식 사진이 액자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잘생긴 분이 오셔서 찍었는데 그 다음 한 달 뒤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10kg를 빼갖고 온 거예요. 맨날 뭐 10몇 킬로를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뛰셨다고 해요. 그러고 그 다음 회차 때는 1kg인가 더 빼갖고 오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게일이라는 병을 잘 모르는 데다가 이걸 간병하는 사람을 어떻게 연기하지? 그렇다고 이게 일상인데 너무 튀게 연기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10kg를 빼갖고 나오니까 정말 너무 놀랬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사실 뭐 유명 배우분들이 주연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개런티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량하는 것과 그 좀 성도연이 10kg를 빼갖고 온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열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성도연 배우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셨나요? 예, 건강은 회복했는데 뭐 사실 좀 후시 때 한 7, 8개월 후에 만났을 때 누나 내가 우울증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처음이었어 이러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후유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단시간에 그렇게 감량을 처음 하셨다고 해요. 즐거움, 이렇게 열정만큼 빼는 즐거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까지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적다 보니. 그래서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배우가 지금은 회복을 다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좀 의외인 게 우리 강말균 배우께서 모두의 누나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정욱 배우님이 더욱더 귀여워 보이는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삐삐들도 엄청 잘하시고 엄청 귀여운 분이십니다. 또 한 관객분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주 투명 배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실이 연기, 타고난 연기력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배우님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 촬영에서는 저희가 22회차로 이 영화를 찍었고 정말 촬영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는데 그분께서 이제 계속 안 보여주셔가지고 계속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아주 짧은 순간 이렇게 보여주신 연기들이 참 이 영화에 다 담겨서 그분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직 뭐 실제로 보시지 못하고. 네, 아직 보시지 못하고 지금 여주에 계신 여주 가면 한번 찾아뵙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작이 또 기생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명하신 네, 유명하신 분이요. 에이전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몽실이 어디서 또 마주치면은 8호 때 그 몽실이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행시를 남겨주시고 있는데 이분 것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8호 영화 사실 별 기대 안 했었는데 로코 영화만을 좋아하던 제게 8호는 호감 가는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일 만큼 응축된 분노가 노골적이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후젓한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영화. 관객분들 뭐 올해 신춘문이거든요. 하여튼 뭐 소설 쓰는 모임 같은 데 나오시지 않으면 무슨 난리죠. 이것도 있어요.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보다 더요. 호들호들 이렇게. 한돌아다가 펼쳐지는 어마무시한 영화 8호. 오늘도 잊지 못해 또 보러 왔습니다. 호기로운 연출과 어마무시한 배우님의 연기 넘넘 최고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선물 준비해드린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보신 분께 포스터를 좀 드린다고 해요. 혹시 3번 이상 보신 분? 네, 세고 계세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3번 이상 보거든요.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3번 이상 보는 다음에.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제일 많이 보신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2번 이상 보신 분. 앞줄이 튀기네요. 앞줄 분들 그러면 네 분이 알아서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한 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라이카 시네마가 위치한 연희동, 그러니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을 또 한 분께 드린다고 해요. 생각하기에 나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혹시? 대구요? 이거 보시러 정말요? 어떤 분 혹시 팬이세요? 예전에 극한 직업에서 팬이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가족은 아니시죠? 네.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6촌이나 뭐 8촌이나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 얼굴은 아니라. 이따 선물 좀 받으시고 주목배우 같이 사진 한 장 네.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플로 오신 분도 선물을 드릴게요. 네, 커플이 지금 몇 커플이죠? 두 커플 있는데 저기 그 대구분은 가져갔으니까 이쪽 커플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또 삼행시 중에서 아마 선정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행시를 갑자기 생각하시는데 혹시 질문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나는 8호가 아직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막 올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기도 하고 다 알 것 같기도 하다. 혹시 감독님 이런 반응 예상하셨나요? 개봉하기 전에? 네,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끝에는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끝까지 뭐 했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뭐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이 영화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냥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전주에서 그때 배우님들도 그때 처음 봤고 스태프분들도 그 전주 영화제 때 처음 봤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그 8호 게임이 생겼어요. 누가 누굴 죽였다. 누가 죽였다. 호승이 있냐 없냐 그리고 도움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행 가방에 무엇이 있냐 이것들이 다 거의 달라거든요. 그 지점들을 그냥 얘기하면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가 정말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캐릭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혜수마저도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역할이라고 누구 하나를 지목하기도 어렵고 누가 악인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 관객분이 도우 역에는 이중옥 배우님이 아닌 다른 배우가 상생이 안 될 정도로 찰떡이었다고 하셨고요. 혹시 다음 영화에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역할이 있냐고 물어봐주세요. 한때는 이렇게 악역들을 많이 해서 이미지가 굳어져서 걱정이 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조금 그때부터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제껴두고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악역을 좀 제대로 된 좀 각인이 되는 악역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의 악역이 하나 좀 만들고 싶은 게 있고요. 사실은 가릴 처지가 아니죠. 제가 뭐 좋은 작품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본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심정이 먼저이긴 합니다. 네. 이중옥 배우님 팬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뭐 저도 팬의 입장으로 드라마 마인에서 역할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역할 보면서 얼굴은 조금 다르지만 약간 한국의 필립 세이머 부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도 그렇고 선한 역도 그렇고 제가 너무 곤란했잖아요. 네, 좋은 배우인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분 어를 이어서 제가 네, 로커도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품할 때마다 나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저희 무릎을 계속 맞으셔가지고 다른 배우님들께도 혹시 어떤 역할 해보고 싶은 작품,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대건 배우님은.
되게 좀 힘든 역할만 하셨잖아요, 사실. 네. 호흡도 그렇고. 사실 되게 괴롭힘을 당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는 같은 역할을 파로우에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새는 좀 나도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도 이번 겨울도 역시나 심리 스릴러와 함께 보낼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네, 열심히 해보고 내년에 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네요. 네, 올해까지는 심리 스릴러 매진하시고 내년에 또 멜로와 로코로 찾아오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영교 배우님 어떤 캐릭터 탐나시나요? 저는 어떤 캐릭터보다 사극 정말 해보고 싶어요. 혹시 어떤 사극에서 어떤 역할 해보고 싶으세요? 해경궁 혹시 해경궁 씨라면 사실 어마어마한 요구가 되는데 준비하신 게 있나요? 뭐 해경궁 씨 대사 같은 거라도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다. 네, 제 꿈이에요. 연극 무대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뭐가 됐든. 알겠습니다. 우리 강말금 배우님 워낙 많은 역할을 지금 지난해 몇 편을 하신 거예요? 혹시 세일 수도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저는 주목이랑 비슷하게 이제 들어오면 다 했습니다. 들어오면 다 했고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다양하게도 하면서 좀 어떨 때는 이거 뭐 그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내 기대만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코미디인가? 이 정도는 몸을 받쳐서 웃기려고 해야겠구나. 이 정도는 이게 이런 건가? 뭐 이런 배운 점이 많았어요. 예, 해경궁 홍씨 하면서도 예, 근데 해경궁 홍씨를 하고 싶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하고 싶은 역할은 사실은 이제 인생의 주인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찬실이도 벌써 찍은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찬실이 끝나고 나서 찬실이와 비슷한 캐릭터에 좀 메인이라고 하죠. 주연급의 역할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이게 그때 얼굴을 기대하시고 감독님들이 저를 만났는데 늙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긴 했지만 굉장히 감정의 주인인 그런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말금 배우님 작품들 생각보면서 39 드라마에서 그 워맨스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어서 델마루이스 같은 작품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다. 발로 막 차고 막 차 운전하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임상수 감독님 창작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뭘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써놓은 것들은 있는데 그걸 다시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이 8호를 쓰고 찍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8호에 조금 이 분위기에 연장된 스릴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사실 처음에 들었어야지 더 어울릴 법하긴 한데 하루는 제목 자체가 공간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공간에서 출발한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감독님은 인물 아니면 공간 혹은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8호는 저는 군대 후방에서 있어서 화천에 8호가 있는지 8호라는 호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게 공간에서 시작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첫 시작은 제가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서 제가 도태되는 그런 불안한 심리 그것들이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텔이라는, 근데 그거 플러스 약간 그냥 재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좀 지루하지 않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30대 후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에는 드라마를 썼었는데 약간 지루하게 영화를 보면 그 감정이 저한테 좀 안 좋게 와서 일단 재밌는 영화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넣는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로 모텔과 이런 것들 제가 글 쓰는 과정 안에서 뭔가 여기 모텔에서 하면 회차 주겠는데 그리고 뭐 파로우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 쓰다가 그 안에 있는 시체와 도우가 갖고 있는 현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까지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 재미있는 작품 또 홍보해 주시길 기대를 하고,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도 참 재밌잖아요, 감독님. 생각해 봐 주시면 모두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해서 마지막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우리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파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고. 파로 호승만세, 파로 호승만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독님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이 질문은 처음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해수가 이겼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좋았어서 이게 어떻게 찍힐지가 궁금한 장면이었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저는 엔딩인 것 같아요. 이중옥 배우님.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우로서, 그러니까 배역으로서 좋은 장면은 해수랑 교회에서 갔다가 그 화분을 안쪽으로 들리는 장면이 도우로서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피를 뒤집어 쓰는 게 제일 힘들었기도 하고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조금 이렇게 어렵게 찍어서 긴장도 많이 했고 피를 뒤집어 쓰고 좀 여러 가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 조금 너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배우로서는 그게 장면이 나은 것 같습니다. 김대건 배우님. 저는 원래 좋아하던 장면이 원래 도우가 호승이 방에 그 비닐봉지에 먹을 거를 담아서 들고 계단을 올라와서 호승 방을 노크하는, 근데 호승이 없는 잠깐 찰나의 순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GV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정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신 분들께서 그 망치를 이렇게 하는 씬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 더 생각이 나는 게 그 장면이 한 테이크밖에 못 갔던 촬영이거든요. 여건상 피가 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건상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되게 또 관객분들께서는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아마도 마지막쯤 되니까 가장 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조 배우님 어떤 장면이세요? 저는 미리로서는 도우에게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그렇고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아픈 느낌이었고요. 저는 첫 씬이 좋아요. 그 막 파워가 나오고 액자로 이렇게 슉 가면서 나오는 씬이
늘 되게 처음을 막 두근거리면서 보게 되기도 하지만 뭔가 그렇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그랬는지 그게 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게 스릴러, 약간 호러, 스릴러, 심리 스릴러라고 모르고 보면 약간 스머프 시작할 때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네, 강화의 배우님. 예, 저는 이 영화를 3번 봤는데요. 그 2번 보고 나서 내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째에 좋아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두 개의 컷이었는데 하나는 그 도우가 혼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방방마다 불을 켜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씩 켜져서 불이 다 켜진 걸 외관에서 찍은 그 장면과 그리고 어머니의 시체를 찾고 나서 그 씬의 마지막이죠. 원경에서 도우가 그 햇빛 아래 눈밭에 앉아있는 그 2개의 컷이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영화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2컷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관객분들 그 분들 감독님 말씀드리는 거 공감하셨던 장면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근데 다 다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우가 신식 모텔에 들어간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또 어떤 많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 영화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또 관객분들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변두기 배우님 등장한 장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귀신같이 긁어대던 몽실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거를 진짜 잘해주셨는데 저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방마대 여는 거나 그런 모텔의 공간은 도의 마음들인 것 같아요. 쌓여있는 곳곳의 마음들. 유난히 청소를 많이 해요. 닦기도 많이 닦고 그리고 각을 잡아서 친구를 정리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다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한테도 계속 각을 잡고 닦고 훑고 벽기도 맨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도의 마음들을 계속 정리하는 마음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좀 덧붙이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서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종욱 배우님 말씀해 주시니까 도우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열린 결과일 수 있으니까 저는 도우가 분명히 예쁘게 차려입고 회수랑 서울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 뭔가 있었을 거예요. 뭐 DM이라도 했겠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광 배우님 서울 마지막 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모르죠.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는 또 여러분들이 팀 8호를 지방 또 지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관객분들 만나시고 또 서울에서 만날 날이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난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운 겨울날 이 영화 보고 그러고 너무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가운 겨울날 또 한번 서로의 이런 짜릿한 슬픔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 기원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1등으로 삼행시 애독자 측에서 뽑아주신 분은 잠시만요. 겨울에 쥐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극장 측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은 하루를 보신 관객분들 모두 로또 당첨돼서 인생 소나기에 호로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호로록 이렇게 해서요? 네. 그리고 한 분을 지금 그러면 선물 받으실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저기 커플.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사람 손들은 아니요. 아까 이렇게 호로록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까 멀리서 오신 대구 관객분 한 분, 커플 관객분, 그리고 또 누구였죠? 많이 보신 분들은 다 많이 보신 분들은 포스터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분께서 한번 결정해 주세요. 받으실 분. 그리고 저희가 5장 있는 거죠? 네. 5장. 그럼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이종욱 배우님이 직접 전달 주신다고 합니다.
네, 커플 관객분께 한 장 더 커플이시니까. 커플 아, 2장. 거의 그 삼행시 누구세요? 삼행시? 안 받으시? 아, 네. 삼행시는 선물을 안 받으셔도 된다고 하셔서 받고 싶었다고 관객분께 드리고 저희 앞에 그 많이 보신 분들 내부 결정하셨어요? 너무 받고 싶다. 근데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는데 은행 같은 데 서로 손가락질 하시네요. 네, 앞에 계신 분께 우리 정갈국 배우님이 그렇고 지금 그럼 다 받으신 거죠? 네, 사인 포스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삼행시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 들으니까 특히 관계자분들 삼행시가 아주 훌륭했다는 그런 분이 있어서 1등 삼행시는 김대건 배우님 매니저. 네, 같은 줄에 앉으신 관객분께 선물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줄에 앉으신 것 같아요. 오늘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께 끝인사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할게요. 겨울에 준비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그 브라이카 시네마 오늘 한국간에 자라나서 겨울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겨울에 GV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님들과 이렇게 김대건 배우님하고 김영배 배우님, 강발도 배우님하고 GV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영화도 이제 극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영화 이야기를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까워서 좋은 것 같고 저도 다음에 또 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무슨 눈물 흘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종욱 배우님. 저 내일 광주 가서 지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눈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영화 만들기 전에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돼서 몇 번씩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참에 뭐 대구에서 오신 분도 만나고 참 너무 좋네요. 예, 계속 집을 하고 싶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싶지만 이제 영화가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와서 이렇게 관객들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원래 제가 집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집에 가기 싫은 날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시는 되게 그만큼 되게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되게 또 다시 오늘 와주신 분들과 좋은 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GV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GV를 처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는 거거든요. 말하는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말이 되게 어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GV라고 생각하니 제가 우선 용기를 내요. 슈퍼 아이여서 용기를 내요. 말을 하면 같이 촬영하는 동안 너무 저는 8호 정말 좋아했고 같이 맞춰볼 수 있어서 배우분들께 또 선배님이나 대건 선배님 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전에 CG가 70컷이 된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렇고 연출 과정도 그렇고 후반도 그렇고 감독님이 정말 꼼꼼하게 사력을 다 하시는 것 같다고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 아까 사격장을 여름에 혼자 막 100명 곳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붙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뭔지도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전까지 되게 감동적이었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에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지 못하는 곳에 전부 다 감독님은 뭔가를 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여러 번 봐도 늘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극장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많이 홍보해주셔서 조금 더 많은 관객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 봤는데 저는 미리가 살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근데 그게 뭔가 그래서 저한테 늘 8호는 좀 희망적으로 저 혼자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리가 저렇게 떠돌다가 어딘가에 정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 혼자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미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살아요. 예, 여기 저희가 촉촉한 마음이 되는 건 마지막 DV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공간이 너무 좋아서인 것 같거든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작은 음악회를 갔던 게 떠올랐는데 그 음악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막 피아노를 치고 모두가 모여있는 관객의 뒤통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이어폰으로 듣지만 예전에 100년 전 어느 시점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느낌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를 집에서 혼자서 보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화라는 그런 뭐 장르라고 할까요? 영화는 정말로 제작 과정과 결과물은 뭐 하나의 그냥 텍스트지만 그 사이에 정말 제작 과정과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제작자들과 배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또 저도 오랜만에 찬실이 이후에 이렇게 지브리를 다닌 건 처음이라 너무 좋은 그 경험이었고 뭐 이런 게 정말 처음이신 뭐 입봉하신 저희 감독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첫 주연인 주목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지브리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어떻게든 독립영화 이런 작가주의 영화잖아요. 열심히 타이밍 잘 맞춰서 끼어들어가서 여러분과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인사하시면서 마지막 TV라고 했지만 올 여름의 마지막 TV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8호가 올해 모일 날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화와는 또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는 배우님들과 감독님이세요. 아직 극장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 늦더위 피하러 8호 보러 가시라고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의 기억도 강말님 배우님 말씀처럼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